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앞에 부딪혔을 때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또 내 자신이 상대방의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하는 태도 때문에 막 화가 치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데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거냐 여기에서 15가지의 도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간은 8번째 도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앞에 부분들을 한번 쭉 볼까요? 먼저 15가지 도구 중에 첫 번째는 의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특징을 기억하기, 세 번째는 훈계, 잔소리, 듣는 능력 키우기, 네 번째는 상황 앞에서 감정 컨트롤, 다섯 번째는 선을 넘지 않기,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이해하기, 일곱 번째는 공감 능력 발휘하기.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 시간은 이제 8번째, 자기 장점, 상대방 장점을 생각하기. 자,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며 내가 화가 날 때, 자신의 존귀함, 자기의 장점을 생각하라. 상대방이 지금 막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생각을 빨리 내 장점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장점으로 옮기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겉으로 하면 싸움이 되는 거고 속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무슨 소리야? 지금 저분이 내 장점이 뭔지 잘 모르고 저러고 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밖으로 나타내면 이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아니 나도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어이 저 웃기고 있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으면 감정이 격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초간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요. 데이비드 플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답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심한 감정 공격을 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이러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의 좋은 점을 스스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 참 맞는 말이에요. 훌륭한 말입니다. 해답은 자존감이에요. 내 안에 무슨 소리야? 나도 이만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분이 지금. 그러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가 부글부글 막 끓습니다. 뭐 어째? 너는 뭘 잘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 자, 다혈질 팀장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제목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지쳐 보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면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였다. 겉으로만 봐서는 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하지만 폴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자네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왜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있어? 자네 마음대로 일 처리하는 거지? 폴의 팀장은 앞뒤 따지지 않고 대뜸 화부터 냈다. 폴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상대를 쳐다보았다. 아니, 지난주에 다른 보고 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고객관리 부분 보강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 수정해서 실무 부서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왜 그걸 자네 마음대로 넘기나? 나한테 수정한 보고서를 보여주고 내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넘겼어야지. 자네가 팀장이야? 사장이야? 사무실에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노발대발하는 팀장 앞에서 폴은 변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얼마 전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자 조직 구조가 개편되면서
폴의 상사로 들어온 새로운 팀장, 대기업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한 실력을 인정받아 스카우트 되어 왔다는 그는 명성만큼이나 성격도 대단했다. 사사건건 업무에 개입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돌아가는 일 전부를 알려고 들었다. 폴에게는 특히 더 심했다. 폴이 그전까지 조직원들의 신뢰를 받아온 팀장 후보 1순위였다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그는 유독 폴을 괴롭혔다. 자네 월급이 얼마야? 네, 그건 왜? 자네가 이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 소문이 자자하던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 아이디어 받게 되지 못하나? 자네는 스스로 연봉 받는 만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폴은 분노로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욕적인 인사까지 서슴지 않는 팀장을 보면서 폴은 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졌다. 거의 매일 팀장이 깨지는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동료나 후배 사원 눈빛도 이제 민망한 것을 넘어 보기조차 싫어졌다. 새로운 팀장으로 인해 폴의 일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는 것마저 너무 스트레스예요. 회사에서 후배 사월이 모르는 업무를 물어봐도 정말 가르쳐주기 귀찮을 정도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전부 스트레스가 돼버렸어요. 폴이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나 아내에게 하면 대부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냥 넘어가. 못 들은 말로 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는 말을 해줍니다. 너무 신경 쓰지만 하는 말로 적당하게 위로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당연히도 그런 말은 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형식적 위로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상대의 괴로움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해답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심한 감정 공격을 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의 좋은 점, 자기 장점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폴은 그 책의 저자인 그분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폴에게, 상담자는 폴에게 자신의 장점을 직접 적은 목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폴의 팀장이 집중 공격하는 폴의 단점들이 얼마나 호흡맹랑하게 조작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들을 담아오라고 했죠. 단 그것들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이걸 적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팀장이 뭐라고 지적하고 무시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폴은 그 목록을 떠올립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만한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자기의 장점을 카드로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화장실에 가서 그 카드를 꺼내가지고 읽고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자존감을 아주 충분히 회복을 했고 자연스럽게 상사가 주는, 팀장이 주는 스트레스와도 이제 헤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끝이 아니라 자기 긍정의 선물을 받았던 것일까? 며칠 전 이 상담자를 찾아온 그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기막힌 반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들으면 감정이 막 격화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장점을 잘 찾아낼 수 있고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외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상황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지금 나누는 이 자료, 이 자원들을, 도구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